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행동이구나. 손자가 아주 큰 고기를 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서 뭘 하냐? 일공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이신 백시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존감이랑 학습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요건데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자존감인가? 근데 요거는 아니거든요. 여기 조건이 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남들이 나를 보는 거랑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게 동일해야지 그게 건강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가 현실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도전해야 될 거, 지금 잘 못하는 거를 잘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현실과 떨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이건 나르시즘에 가까워요. 자기에 대한 너무 잘못된 판단,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요거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큰일이 안 벌어지죠. 남들과 얘기하기도 편하고 남들이 내 얘기도 들어주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남들이 존중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특성, 주로 성격입니다. 이제 개인이니까 이 성격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과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성격과 판단이 비슷하면 이것도 우리가 생활할 때 그리고 남들과 이런 소통을 할 때 편하고 올바른 소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런 이 관계, 즉 남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소중한, 자기의 가치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랑 공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으면 객관적,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좋기 때문에 공부에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올바른 경우가 많아요. 즉 공부에 대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요것을 잘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 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살펴보면 메타 인지라는 것도 자존감에 필요한 요소인 거죠. 메타 인지 자체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아는 걸 메타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로 예제를 든다면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니까 장점과 단점을 잘 판단하는 것이죠. 즉 자기 약점이 있고 보완할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만약에 자기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은 계속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판단 자체가 남들이 즉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다른 학생들이 판단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게 비슷하면 그게 딱 떨어져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하거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 소통이 원활하고 요걸 통해서 피드백 받기도 원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이 자존감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자기에 대한 판단, 즉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거나 공부할 때 어떻게 자존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메타인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진짜로 잘했으면, 객관적으로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가 잘 안 됐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칭찬이 현실에 부합을 해야 돼요. 즉 무엇인가 잘했어. 그러면 그때 칭찬을 하셔야지 생각할 때 이건 별로 잘한 거 아닌데 그때 칭찬을 한다. 그거는 이제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계속 한다.
이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르시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통제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남들이 잘 듣고 보고 그걸 인해서 변화가 생겨요. 요거를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온 이유가 전적으로 부모님의 판단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제가 적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면 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해서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말, 즉 여기서 행동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공부 많이 안 할래. 이렇게 돼요. 반대 경우에서 선택권이 어느 정도 아이한테 있어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나의 행동이 중요하구나. 따라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일정 부분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게 되죠. 요거는 비단 뭐 학원이나 이런 공부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이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아이가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거를 아이한테 알려준다. 요거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고 기대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좀 대하게 된다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이게 뭐 기쁘고 슬픈 거는 뭐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하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통제율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생각해보면 이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부시 대통령이 손자와 낚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손자가 아주 큰 고기를 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할아버지인 그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서 뭘 하냐? 물을 먹여줘요. 건지다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물고기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지원해 주는 거. 목마르니까 물을 먹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의 비유처럼 아이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하고 이 자존감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부와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